뭐 상관없어요. 예. 버전은 같은 거니까 상관없이 그냥 제가 조금씩 봐드리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툴박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툴박스거든요. 뭐 여기 뭐 이쪽에 와 있든 저쪽에 와 있든 상관은 없어요. 예. 옮길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그 낮 시간대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그 포토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캔버스예요. 캔버스가 뭐죠? 그림을 그리는 그죠? 판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비전문가는 그냥 스케치북이나 아니면은 노트나 이런 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문가들은 캔버스라는 곳에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럼 캔버스 재질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 보통 아사천이라고 하게 돼요. 아사천이라고 하는데 캠퍼스 천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캠퍼스니까 캠퍼스니까 그냥 캠퍼스 천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사천이에요. 아사천이고 아사천으로 캠퍼스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왜 종이가 아니고 천이지? 왜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냐면요. 물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 종이는 어때요? 그죠? 찢어지거나 울거나 그러죠. 근데 천은 울지가 않아요. 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최근에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 사이즈가 가로가 3m, 높이가 2m, 2m, 3m 작업했어요. 그거를 그 액자집에서 작업을 해왔는데 1톤 트럭에다 싣고 왔어요. 2m, 3m. 집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갖고 막, 되게 고생했는데, 그림 그리는데 물감감을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완성을 다 못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는데. 그런데 욕심은 나더라고요. 크게 하나 그려보고 싶은 생각. 근데 2m, 3m짜리 종이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지나면은 습기를 먹잖아요. 그죠? 습기를 먹고 또 이거를 또 세워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려앉거든요. 종이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캠퍼스 천을 좀 아사천을 좋은 거 안 썼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싼 천을 썼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팽팽하게 그대로 유지를 해요.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관 상태가 그래 좋지 않았는데도 울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습기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아사천을 갖다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캠퍼스라고 하게 돼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쓰는 캠퍼스.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캠퍼스라고 하게 돼요. 캠퍼스. 여러분들 상단에 보면은 상단에 PS 옆에 파일 그리고 에디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미지 밑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캠퍼스 사이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포토샵 기능 중에서 캠퍼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냥 그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사이즈, 그림을 그리는 용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퍼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만들어야 돼요. 캠퍼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데 파일 상단에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new라고 되어 있어요. new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 근데 우리는 새로운 캠퍼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 캠퍼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name은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캠퍼스의 이름을 갖다가 적어줄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width라고 되어 있어요. 캠퍼스의 넓이에요. 넓이인데 그 옆에 가시게 되면은 단위가 나와 있어요. 픽셀
인치, 그리고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단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세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픽셀은 우리가 인터넷 작업할 때, 예,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 예,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은 모두 픽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 모니터, 컴퓨터, 뭐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그런 것들 다 픽셀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죠. 센티미터는 인쇄의 단위야. 인쇄. 예. 여러분들 프린터기 사시면은 용지 어떤 거 사요? A4 용지, A3 용지, 뭐 그렇게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밀리미터고. 예. 그러니까 밀리미터에 곱하기 10 하면 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는 같아요. 단지 예, 밀리미터로 했을 때는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는 밀리미터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A4 크기로 하고 싶다, 그럼 밀리미터로 했을 때 A4는 210에 210에 297, 그죠? 요게 A4 사이즈에,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밀리미터로 하겠다, 센티미터로 하겠다, 그러면은 넓이가 21이 되고 높이는 297이 아니라 229.7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인치라고 되어 있죠? 인치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도 인치를 많이 써요. 예, 사진에서 뭐 사진 사이즈, 예, 사진 출력할 때 인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옷 만드는 사람들, 예, 의류 제작할 때 예, 허리 몇 인치야, 예, 가로 세로 몇 인치야, 뭐 그렇게, 예, 의류에서도 인치를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웹용, 예, 웹을 작업을 많이 하니까 픽셀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픽셀.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솔루션은 해상도를 나타나게 돼요. 해상도는 뭐냐면요, 인쇄에서 필요한 거, 인쇄에서 필요한 건데, 인쇄는 센티미터잖아요. 그죠? 센티미터로 해볼게요. 센티미터로 하고, 해상도가 75다. 예, 75. 보통 75는 1대1 사이즈를 얘기하는데요. 출력에서 1대1이에요. 출력에서 1대1이고, 그리고 웹용으로 작업할 때는 72. 예, 인터넷으로 작업할 때는 72. 그리고 인쇄하실 때는 300. 예,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더 선명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선명하게, 더 크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출력하면은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좀 깨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크게 작업하려면은 300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 모드, 밑에 칼라 모드 돼 있죠. 칼라 모드, 비트맵은 일단 빼고 그레이스케일 설명 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은 흑백. 내가 흑백으로 작업하고자 했을 때 그레이스케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흑백으로 작업할 때는. 그리고 RGB 칼라는 레드, 그린, 블루.
예,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컬러야.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해요. 예,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하고 가법 혼합이라고 해요. 가법 혼합. 가법 혼합. 이 가법 혼합은요. 더할 가예요. 더할 가. 예. 더하면 더할수록 밝은 색이 나와요. 흰색이. 왜? 이 RGB는 우리 태양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가시광선. 예. 그래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 예.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은 예. RGB로 작업하셔야 돼요. 우리 인터넷 뭘로 봐요? 사람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작업할 때는 RGB로 작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할 때도 RGB로 작업하셔야 되고, 사람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CD 타이틀도 RGB.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할 때 동영상도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RGB. 그러면은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CMYK 컬러라고 있어요. CMYK 컬러는 C는 사이안 파란색 계열이고, M은 마젠타 붉은색 계열이에요. Y는 노란색, K는 검정. 근데 이 CMYK는 간법 혼합이라고 해요. 간법. 예. 그래서 인쇄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인쇄. 그래서 사도 분판을 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분판.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K. K는 검정이에요. 검정 K. 네 가지 색을 분판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인쇄예요. 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책, 그 다음에 명함, 전단지, 포스터, 이렇게 인쇄대에 나오는 것들은 CMYK 컬러로 사도 분판을 해야지만 제대로 나와요. 예, 인쇄를. 만약에 내가 나 명함을 만들 거야. 근데 RGB로 해서 내가 인쇄소 넘기잖아요. 새까맣게 나와요. 예, 새까맣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까맣게 나와요. 그러면은 인쇄물이 다 망친 거죠. 근데 인쇄라는 건 어때요? 한번 나오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홈페이지를 작업한다. 근데 내가 RGB로 작업했는데 CMYK 작업했어. 그럼 바로 바꿔서 올리면 돼요.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 그게 들어가진 않아.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인쇄는 한번 인쇄 잘못 나와버리면은 예, 그냥 뭐 책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기 맛있는 포토샵 CS6이라고 놨어. 근데 오타로 책 표지에 맛없는 포토샵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책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한 부, 두 부 안 해요. 그죠? 100부 안 해요. 1000부? 1000부도 잘 안 해요. 보통 10,000부, 뭐 50,000부, 5000부 그렇게 해요. 그래야 싸니까. 한 권당 가격이. 그런데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그 오타를 갖다가 보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교열부라고 해요. 예, 교열부. 그래서 이런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교열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들은 매일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열부가 규모가 꽤 있는 신문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오타라든가 문맥상의 흐름에 맞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타가 나기 마련이에요. 저도 프린트 일을 하거든요. 예. 저녁에 강의 나오는 거는 그냥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심심해서 나와요. 예.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동영상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를 안 하니까 카페가 커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해야지 좀 카페도 같이 클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제가 프린트 인쇄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해요. 예. 오늘도 하나 잘못 나가가지고
실수 하나 나왔어요. 예, 오타. 네, 오타 뭐였냐면은 이번에 나간 거는 이제 티셔츠 프린트 하는 거였어요. 티셔츠 프린트 하는데 이제 미녀면은 이제 여자나 그죠? 예, 근데 미너라고 쓴 거야. 아, 미너라고 써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줘야지. 예. 그만큼 손해인 거죠 저는. 예. 택배로 보내줘야 되니까 택배비도 들어가지. 또 다시 또 사야지. 또 다시 또 찍어야지. 그만큼 또 손해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오타가 났을 경우에 팔고 나서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오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캠퍼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픽셀 단위로 선택해 볼게요. 픽셀 단위 선택해주고 넓이는 800에 높이도 800인 캠퍼스를 만들 텐데 컬러 모드는 RGB로 선택해 줄게요. RGB.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배경 색깔을 내가 무슨 색깔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화이트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캠퍼스를 다 만들었죠. 그러면은 맨 위에 여기가 툴박스거든요. 툴박스인데 맨 위에 보면은 네모 점선이 있죠. 얘가 선택 도구예요. 근데 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각 선택 도구라고 하게 돼요. 사각 선택 도구. 사각 선택 도구인데 얘를 꾹 누르면은 동그라미도 나와요. 원형 선택 도구 꾹 눌러서 사각형 선택하고 떼고, 예, 그러니까 꾹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이 나오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옮기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마우스를 떼면은 선택이 돼요. 예, 요게 그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눌렀다 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캠퍼스에다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각형을. 그래서 포토샵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선택으로 인식을 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선택 도구가 가장 위에 있는데, 가장 위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선택 도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카페 검색에다가 선택 도구 검색해서 강의를 한번 보시는데, 사각 선택 도구 또는 원형 선택 도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도 선택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를 지금 선택을 하셨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선택만 해놓고 와서. 예, 선택만 해놓고 와서 캠퍼스에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Shift 키를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이 포토샵에서 뭐 이렇게 자판을 많이 칠 일이 처음에는 많지는 않은데, Shift 키하고 Alt 키하고 컨트롤 키 요거는 좀 자주 좀 누를 거예요. 예. Shift 키를 누르면은 여기 커서, 십자가 커서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떠요? 플러스가 뜨죠? 예. Shift 키를 눌렀다 뗐다 해보세요. 플러스가 나타났다 사라지죠. 예, 그죠?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세요.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은 추가돼. 예, 선택이 이렇게 추가돼요. 계속.
그럼 반대는 뭘까요? 빼주고 없애는 거. 그죠? 빼는 거죠. 빼는 거는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를 누르면은 십자가 커서 밑에 마이너스라고 뜨죠? 그리고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빠져요. 알트 Alt 키가 뭐예요? 키가 그 한자 키 옆에 있어요. 예. 예. 그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빠져요.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추가되는 거고요. 선택 영역이 이렇게 추가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빈 여백을 클릭해 보세요. 빈 여백을 한번 클릭하면은 사라져요.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이번엔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로. 알트 키를 누르니까 다 사라지네. 그렇죠. Shift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키 눌러요? 아니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추가가 되죠. 추가. 되는데 빼는 거는 알트만 눌러서. 아니 Alt만 누르는 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얘가 이제 그렸죠. 그러면 Shift 키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키 누르면은 여기 플러스가 나오죠. 예. 이때 드래그 하면 추가되는 거죠. 예. Alt 키 눌러보세요. 아니 그 Alt 키 말고요. 이쪽 Alt 키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Alt 키. 아, 요거 말고 그 Alt 키도 되긴 하는데 이쪽 손은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걸 누르세요. 그건 안 해주네. 요거는 요 알트는 안 예. 해주네. 그래서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타나죠. 이때 빼는 거예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추가되고 예.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Alt 그쪽 누르지 마시고 이쪽 Alt 키 누르세요. 이쪽 Alt 키를 누르면은 빠지는 건데 그렇죠. 빠지는 거죠. 이쪽에 좀 한번 클릭했다 놨기 때문에 처음에 클릭했다 바깥에 클릭했다 나면은 없어져요. Alt 키를 Shift 키 누르면은 추가되고 그냥 바깥에 여기 클릭하면은 사라져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뭐 포토샵 뭐 굳이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 선택 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야. 포토샵을 하려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작업하려면은 계속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요. 툴박스도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만약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직장을 간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한 5분만 보세요. 5분만. 출근할 때 그냥 뭐 인터넷으로 카페 접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출근할 때 잠깐 보시고요. 그다음에 퇴근할 때 잠깐 보시고 그 정도만 봐줘도 꽤 많이 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시려면은 다른 시간에 좀 뺏기니까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그때 많이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 여러분들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정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원을 그릴 때. 그래서 보통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사람이 정원을 대충 정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확한 정원을 그리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제 모니터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정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원을 복판에 하도록 그려야 돼. 아니 아무데나 정원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가 정원을 그렸죠. 캠퍼스 안에 복판에 그려면 안 되구나. 내가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정원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자리를 좀 옮기고 싶어. 위치를. 그러면은 커서를 바깥쪽에 말고 안쪽에 놓고, 안쪽에 넣으니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얘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렸다가도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누르고, 드래그란 얘기는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끌다란 얘기예요. 누르고 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보면 요게 선택이 돼서 그래요. 여기 추가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누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단축키 누르시면서 이게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잘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시네. 걱정했거든요 처음에. 잘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볼게요. 아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Alt 키는 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보통 드래그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데 Alt 키는 가운데에서부터 그려져요. Alt 키를 누르고 커서 가운데면 가운데서부터, 그죠? Alt 키 떼고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원이. 근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가운데, 중심점을 토대로 했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놓고 작업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작업하면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 선택 해제하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되고요. 뭐 이렇게 그렸다가도 그냥 빈 여백을 클릭하면은 해제가 돼요. 컨트롤 D 누르지 마세요. 컨트롤 D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셀렉트를 했다가 빈 여백 클릭하면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다 사라지게 한 상태에서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들어가 보세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센터로부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데 Shift 키는 뭐라고 했어요? 정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센터로부터 정원을 그릴 때는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주는 거예요. 로고 같은 거 그릴 때, 좌우 대칭 같은 거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고자 할 때 Alt 키와 Shift 키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Alt 키가 이렇게 쓰는구나, Shift 키가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Alt, Shift 키를 동시에 합쳐 놓으니까 센터로부터 정원. 그죠?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돼요. 이 눈금자를 룰러라고 하게 돼요. 룰러는 여러분들 뷰, 여기 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룰러라고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R이고, 그리고 여기 뷰, 뷰에서 룰러라고 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사라지고, 또 뷰에서 룰러를 클릭하면은 또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룰러에서 이렇게 눈금자인데, 얘는 눈금자예요. 대략적으로 이게 그 크기를 갖다가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센터를 어떻게 잡냐면은 여러분들 이 룰러 안쪽에다가 커서를 가운데 넣어보세요. 눈금자의 커서를. 화살표가 생기나요? 이때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그러면은 라인이 나오죠. 얘가 가이드라고 하게 돼요. 위에서 당겨온 거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당겨와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온
지점과 옆에서 가로 세로 간 지점의 가운데가 얘가 되겠죠. 센터가. 여기서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 중심의 원의 가운데가 되는 거죠. 상하 좌우 대칭이. 예. 이렇게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좀 꺼내다 보니까 좀 많이 꺼냈어. 가이드 꺼내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꺼내는 거는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이드를 내가 좀 너무 많이 꺼냈어. 몇 개는 좀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이동 툴, 여러분들 여기 선택 도구 옆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이게 방향 표시 등이 있잖아요. 그죠?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좀 사방향, 사도 그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동하는 도구예요. 이동하는 툴을 클릭하고, 이동 툴을 클릭하고, 그리고 얘를 이동하는 건데요. 이 가이드, 하늘색의 가이드에다가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가까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나타나죠. 이때 누르고 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또는 움직이고 바깥으로 빼버리면 사라지고요. 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세로로 돼 있고 가로된 것도 이렇게 올리면은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어요. 또는 바깥쪽으로 아예 빼버리면 사라져요. 예. 이렇게 해서 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 이동 툴이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캠퍼스 바깥쪽으로 완전히 빼버리면은 예, 사라지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제가 카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카페, 포동카 카페 가가지고요, 카페 검색해서 까치라고 검색해 볼게요. 까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또 수업이 또 재밌어야 또 하겠죠. 예. 까치. 까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있다. 3127번 무료 이미지 까치 새 조류 잔디밭 새 한 마리. 이게 까치가 있어요. 무료 이미지 까치 새 조류 찾았나요? 예, 클릭하시면은 잔디밭에 까치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예,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예, 다른 이름으로 사진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놓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새를 찍을 때, 새들은 어때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렌즈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망원 렌즈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 그냥 일반 그냥 보통 렌즈로 찍으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줌 렌즈로라든가 줌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 줌 렌즈에 또 한계가 있어요. 줌으로 너무 당기잖아요. 그럼 또 깨져요. 약간은.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뽀얗게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렌즈가 줌 렌즈도 좋은 거는 괜찮을 테지만 어떤 줌 렌즈는 진짜 뭐 50배 줌 렌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50배 줌해도 안 깨져요? 그랬더니 안 깨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50배 줌 렌즈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줌 렌즈로 당기면은 좀 약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찍을 때, 이런 동물 같은 거 망원 렌즈로 찍으면은 좀 더 크게 찍을 수 있겠죠. 뭐 여튼 사진을 저장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오픈. 사진을 불러올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 곳을 만들 때는 파일에서
내가 저장한 거를 디카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불러올 때는 오픈으로. 여기 그 책에도 보면은 컨트롤 O를 눌러서 컨트롤 O로 하는 게 단축키거든요. 캠퍼스 여는 거. 예, 파일에서 오픈해서 제가 사진에다가 저장했어요. 사진을 열기 이렇게 열어주세요. 사진 다 열었나요? 지워졌으면 다시 여세요. 거기까지 못 나갔어. 예, 까치라고 예, 검색을 해보세요. 카페에다가 여기서 까치 여기서 주소창에다가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bban.kr 치시고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익스플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크롬 있죠.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가끔 그렇더라고요. 여기다가 bban.kr bb 예, 네이버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이버 클릭하시고 엔터. 그리고 네이버 카페로 가셔가지고 카페 검색해서 포동카 치셔도 되고요. 예, 엔터요. 나오죠 여기.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아, 내가 이 사이트 자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즐겨찾기도 있거든요. 예, 북마크 해가지고 예, 그거로 하셔도 좋고요. 예, 하여튼 예, bban.kr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까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다시 가입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예, 네이버 아이디 없으세요? 아, 예. 네이버 잘 안 쓰시는구나.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네이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공짜잖아요, 다. 블로그, 카페 다 공짜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팔려면은 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예, 이미지 없으면은 그냥 아니면은 한번 구글 가셔가지고 구글서 검색해 볼까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에다가 잔디밭 까치 검색해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 말고도 나올 것 같아요. 구글에다가 잔디밭 까치 검색해 볼까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잔디밭 까치에 관련 이미지 클릭하시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저하고 비슷하게 찍으신 분들 꽤 계시네. 이런 것도 괜찮네. 예, 이렇게 잔디밭 위에 까치 있고. 까치가 잔디를 좋아하나 보다. 이게 맞네. 예, 잔디밭 위에 까치가 많네. 이렇게. 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예,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예, 이런 거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예, 포토샵으로 가져오시고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사각 선택 도구로 시작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사각형 모양이 지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까치를 지정하고 싶어. 내가 까치를 예, 사각 선택 도구로 대각선으로 드래그한다고 했어요. 그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까치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예, 다시 해보세요. 까치 부분을 내가 필요한 만큼 예, 이렇게 넓게 드래그하면은 넓게 선택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 까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얘를 예, 이 부분에다가 내가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토샵 작업이 가능한데 마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술 이렇게 까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예, 에디트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이라고 있어요. 필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채워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모를 쳤잖아요. 까치 부분에 네모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필 선택하시고 보면은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돼 있죠. 포그라운드 컬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요거 요 네모난 박스 있죠. 이게 포그라운드 컬러예요. 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 있다라는 색상이에요. 앞에 있다고 해서 포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컬러는 뭐예요? 백그라운드겠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얘기는 많이 하는데 포그라운드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죠? 포그라운드란 얘기는 앞에 있다란 뜻이고 백그라운드는 뒤에 있다란 얘기예요. 뒷배경 할 때 백그라운드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저는 흰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된 상태에서 OK 누르면은 흰색이 채워져요. 이렇게. 근데 내 실수했어, 다시 살리고 싶어, 그러면은 복원하는 컨트롤 Z, 실행 취소. 복원이라기보다는 실행 취소예요. 컨트롤 Z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Z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실행이 취소가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요, 여러분들 포그라운드 컬러 바꿔볼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라고 나와요. 이 컬러 피커는 색깔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뭐예요? 요거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 예,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컬러. 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사과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과학자. 그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프리즘 아세요? 그 프리즘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면은 이 빨주노트 파나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색상을 공기 중에 있는 색상 빛도 색깔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죠?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은 그 무지개 컬러도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태양광, 우리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없을 때는 새까마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또 요거하고 연관된 또 문제가 나와요.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은. 여러분들 카메라를 뭐라고 해요?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이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빛하고 연관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빛의 예술이라고도 하고 포토샵도 빛하고 연관성이 되게 깊어요. 왜? RGB 채널이 있기 때문에. RGB는 뭐예요? 빛의 삼원소예요. 빛의 삼원세. 그래서 빛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하고도 연관성이 되게 깊고, 하다 보면은 카메라의 기능까지 같이 접목해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컬러죠.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돼요. 일단은 내가 색깔을 선택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색깔을 내가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색깔은 파란색인데 앞에서도 위에 있는 거는 채도. 얘는 채도예요. 채도의 맑고 탁한 정도. 위에는 채도가 맑고 밑에는 채도가 탁해요. 그죠? 그래서 채도가 맑고 탁한 정도를 갖다가 여기서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 가면은 명도. 명도는 흰색과 검정색 그 사이 그레이, 흑백이죠. 끝에는 흰색, 중간 그레이,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색상, 채도, 명도. 중학교 때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들어봐요? 어느 시간에 공부해요?
그죠? 미술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술 시간하고도 비슷하다고. 예, 그래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들 예, 여기에 또 접목돼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시고 클릭 채도나 명도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면은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는 에디트에서 필 들어가서 포그라운드 선택해서 채워 넣었는데 단축키 설명드릴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Al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가 있어요. 걔를 누르면은 포그라운드 키가 단축키로 채워져요. 네. 뭐 나중에 이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몰라도 돼요.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실행 취소. Z를 못 해갖고 컨트롤 Z. 아, 저도 옛날 사람이라 컨트롤 Z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Z가 아니라 G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판면 Shift 키 바로 옆에 있어요. 되게 바로 예. 거기 컨트롤 Z 누르라고요. 예,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색깔을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넣는 걸 배웠어요. 그럼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주고 오케이 누르면은 백그라운드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포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간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사이에 뭐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화살표 동그랗게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xchange 교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swap이라고 돼요. swap 교환하다. 요거 화살표로 클릭해 보세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색깔이 바뀌죠. 바뀌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예, swap exchange 클릭하면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색깔을 채워넣을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은 백그라운드가 채워지고요. 알트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포그라운드가 채워져요. 요거 색깔을 채워넣는 기능은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요거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RGB 컬러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브라이트니스라고 선택돼서 그래요. 휴이 색상 요거 선택해 주시고 색상 채도 선택하시면 돼요. 사진은 요거는 이제 캔슬 하시고요. 캔슬 해야지 돼요. 오케이 여기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오픈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사진이나 불러보시면 아니면 저장된 게 있나요? 같이 저장된 게 있나요? 아무 사진이나 불러보세요. 그래놓고 선택 도구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 부분에다가 색깔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선택.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선택하실 때 컬러 피커를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클릭해 줘야 돼. 최종적으로는 여기나 여기나 요 안에 박스 중에 하나를 클릭해 줘야지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 주셔야 돼요. 반드시. Al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야. 여기 딜리트 키. 그거 누르면은 포그라운드가 채워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은 백그라운드.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여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색깔을 채워넣는 거예요. 컨트롤 키와 Alt 키. 여러분들 컨트롤 키와 Alt 키 이런 도구를 토글 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축 키가 어떤 도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아니요 여기서 색깔 오케이 눌러서 선택하고 그리고 Alt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Alt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뭐야? 그렇죠. 채워지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예, 백그라운드 채워지죠. 자, 백그라운드 흰색인데 흰색이 채워지는 거예요. 색깔을 바꿀 때는 백그라운드를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보세요.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는 크롭이거든요. 예, 엔터를 눌러야지 잘려요. 엔터를 누르면은 잘리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 만약에 이제 새롭게 작업한 걸 취소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Z. 근데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크롭이 계속 걸려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예, 다른 걸로 선택을 다른 도구로 선택해 줘야 돼요. 크롭은 계속 이게 먹혀 있어요. 다른 도구로 선택하고 컨트롤 Alt Z. 컨트롤 Z는 한 번만 실행 취소가 가능하고요. 컨트롤 Z 눌러보세요. 근데 컨트롤 Alt Z를 계속 누르면은 계속 실행 취소가 돼요. 네. 여기 지금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아까 선택은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예, 필요한 만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선택하고 그 부분에다가 내가 색깔을 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작업할 거냐, 예,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요것만 예, 빨간색 넣고 싶다. Alt 딜리트 키. 포그라운드 컬러 채워넣는 거는 Alt 딜리트 키. 이거. 이게 알트 딜리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채워지죠. 그러면은 예. 그림은 없어지고 이게 알트 딜리트 키. 채워지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해죠?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요거를 다시 옮겨가지고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백그라운드 옮겨서 채워넣어도 되고요. 그 아까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를 채워넣을 때는 예. 컨트롤 딜리트 키. 컨트롤 딜리트 키. 맞아요, 뭐. 예, 예. 컨트롤 딜리트 키. 컨트롤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요거를 아까 그림 바꿀 요거 색깔 바꿀 수학? 때. 클릭하시면 돼요. 예, 클릭하면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요건 예. 가려 요걸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은 그냥 눌러보세요.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막 눌러보다 보면은 이게 이런 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예. 처음에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예. 알겠어요. 이 색을 예. 이거를 이 파란 걸로 내가 바꿔야죠. 색깔 선택해야죠. 몰라요. 예.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고. 선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까 그 약간 저기 바꾸는 건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바꿔요. 아니 이게 지금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이제 없앨 수도 있고 아까 뭐 색깔을 채워넣으면은 Alt 딜리트 키는 포그라운드를 채워넣고요. 딜리트 키. 예. 백그라운드를 채워넣으려면은 컨트롤 딜리트 키. 예, Alt 딜리트 키와 컨트롤 딜리트 키. 어제 책에도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게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예, 재밌는 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다시 실행 취소할게요. 컨트롤 Z. 근데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실행 취소가 안 되죠. 컨트롤 Alt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컨트롤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Z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20번까지 계속 가요. 설정을 20번까지 기본 설정이 20번까지인데 나중에 이거 수정하는 방법도 갖춰 드릴게요. 예, 컨트롤 Alt Z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Z 누르면은 한 번만 실행 취소인데 컨트롤 Alt Z를 누르게 되면은 계속 뒤로 가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아마 20번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50번, 100번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실행 취소를 한 번만 하는 거, 실행 취소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예, 컨트롤 Z와 컨트롤 Alt Z.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토글 키만 많이 알아도 예, 포토샵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이 복원된다는데 저는 안 되는 거. 네? 컨트롤 여기 알트죠. 예, 알트. Z 누르세요. 됐잖아요. 예, 꼭 안 눌러서 그럴 거예요. 꼭안 눌러서 그래요? 꼭 눌러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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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주세요. 예.
됐죠? 그러면은 색깔을 채워넣었죠. 색깔을 채워넣었는데 까치를 선택해 주세요. 다시 까치를 잘 선택해 주세요. 까치를 선택했죠. 사각 선택도구로.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은 뭐라고 했어요? 채워넣는 기능이에요. 그죠? 예, 필 클릭. 그리고 포그라운드 칼라 좀 전에 했죠. 백그라운드 칼라 했죠. 그리고 칼라를 클릭하면은 또 칼라 피커가 떠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채워넣을 수 있고요. 예, 요건 뭐 그냥 넘어가고. 근데 그 여기 컨텐츠 부분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칼라 그 밑에 컨텐츠 어웨어라고 되어있죠. 요게 포토샵 CS3 버전부터 있는 기능이에요. 포토샵 CS3 이전 버전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컨텐츠 어웨어 클릭하시고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사라졌어. 신기하죠? 예.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요. 잔디밭이 있죠. 잔디밭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잔디들이 합쳐진 거야. 예. 자동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아, 이 주변에는 까치보다는 잔디가 더 많아. 해가지고 덮어 씌운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전체 중에서 얘가 모나게 뭐 하나 들어와 있어. 얘 없애고 싶은데. 예. 뭐 이렇게 그러면 잔디밭에 바위가 이렇게 쏙 있어. 그럼 그 바위 지우고 싶죠. 예. 그럴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예. 또는 밑에 보니까 여기 뭐 낙엽이 하나 있어. 이 낙엽을 좀 없애고 싶어. 낙엽을 선택하고 에디트에서 필 컨텐츠 어웨어 클릭하면은 또 낙엽이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얘는 삭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뭐가 더 많은지 주변을 인식해 가지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보다는 잔디가 더 많기 때문에 잔디로 덮어 씌운 거죠. 예.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모든 사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사진은 잘 될 수가 있고 어떤 사진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점은 좀 참고해서 유념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